네, 저는 브라우저 렌더링 파트를 맡았고요.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페이지는 렌더링 과정이 시작이 되면 서버로부터 어떤 HTML 문서를 받겠다라고 미리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렌더링 과정의 시작에서 서버로부터 HTML 문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브라우저 엔진이 이 문서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해당 라인을 파싱을 해요. 그래서 그 속성이랑 태그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발견한 속성과 태그를 그 트리 형태로 하나하나를 노드로 바꿔서 트리 형태로 변환을 해서 이걸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데 이걸 돔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금 있었던 그 문서를 파싱을 하다가 CSS 링크나 스타일 태그를 만나면 그걸 또 파싱을 해서 왼쪽에 있던 이런 코드를 오른쪽에 이런 트리로 바꾸는데 이걸 CSS 옴트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메모리에는 돔트리랑 CSS 옴트리가 저장이 된 거죠. 그러면 메모리에 있던 그 두 개의 트리를 결합을 시켜서 이 렌더 트리라는 걸 생성을 하는데요. 렌더 트리에는 실제로 화면에 표시된 요소들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소는 화면상에 보이지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는 노드로 바뀌어서 트리에 포함이 되지 않고 화면에 보이는 요소들만 포함이 돼서 렌더 트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렌더 트리가 생성이 되면 이 각 요소의 크기와 위치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보셨다시피 방금 이제 트리 구조였다 보니까 그 부모 노드에서 레이아웃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자식 노드까지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뒤에서 나올 리페인트 과정과는 달리 이 리플로우가 발생하게 되면 그 아래 단계에 있는 노드까지 다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해당 과정, 레이아웃 또는 리플로우라고 불리는 이 과정이 그 자체만으로도 부하가 굉장히 큰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리플로우가 발생을 하면 뒤에 나올 리페인트도 일반적으로 다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렌더링 전체적인 시간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는 리플로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너비, 높이, 패딩, 마진 같이 요소의 위치나 크기가 바뀌는 경우에는 이 해당 리플로우가 유발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리플로우 다음으로 리페인트 과정인데요. 그 레이아웃 단계가 끝나게 되면 이 브라우저는 계산된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요소의 스타일과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의 픽셀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리플로우와 리페인트가 반드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레이아웃에 영향이 없는 변경이다, 단순히 스타일만 바꾸는 그런 실행이다 라고 하면 이제 앞에서 나왔던 이 레이아웃 과정은 다시 발생되지 않고 리페인트만 다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 페인트 과정에서는 브라우저가 성능 개선을 위해서 화면에 그릴 영역을 레이어별로 나누어 두고요. 앞서 나왔던 레이아웃 과정에서는 요소의 위치와 크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리플로우가 유발되지만 이 리페인트는 컬러나 백그라운드 컬러, 바더 라디우스 같이 시각적인 표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다시 유발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 만들었던 그 레이어들을 컴포짓 단계에서 그 하나의 화면으로 결합을 해서 실제 브라우저 화면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HTML 문서에서 속성과 태그를 파싱해서 돔트리를 만들고 CSS에서 CSS 돔트리를 만들어서 렌더 트리가 형성이 되고 레이아웃 과정 거치고 페인트 과정 거친 다음에 컴포짓해서 디스플레이가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돔과 CSS 옴 사이에서 자바스크립트가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돔을 조작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엘리먼트의 너비를 100픽셀로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앞에 나왔던 요 돔트리가 바뀌어야 되겠죠. 너비가 바뀌는 거니까. 요런 돔 조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파싱 중단. 아까 파싱은 HTML 문서에서 코드를 한 줄씩 읽어서 트리로 바꾸는 과정이었는데 파싱 중단이 되고 당연히 중단이 되니까 렌더 트리 생성도 지연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 파싱을 하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면은 브라우저는 파싱을 바로 멈추고
외부 스크립트인 경우에는 다운로드 과정 거치고 그 다음에 내외부 모두 실행을 한 다음에 실행 종료가 되면 다시 파싱을 재개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파싱 속도가 저하가 되고 돔트리가 아직 다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자바스크립트로 넘어가서 돔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싱크나 디퍼를 사용해서 좀 영향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크립트 태그는 이렇게 처음에 a.js라는 외부 스크립트를 참조하고 있는 이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면 파싱을 바로 중단을 하고 a.js의 다운로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즉각적으로 파싱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계속하고 다운로드 완료가 되면 아직까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실행을 마치고 나서야 파싱이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면은 얘를 다 여기서 할 일을 다 끝나기 전에는 다음 주로 절대 넘어가지 않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스크립트 태그고, 그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됐으면은 결국에 동기적으로 실행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파싱 중단이 발생을 하고 이걸 다 로드하고 실행까지 하고 나서야 이어나가기 때문에 렌더링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스크립트 태그를 바디 태그의 가장 아래에 작성을 해서 돔트리나 CSS 돔트리에 어떤 트리가 다 형성이 되고 나서 돔을 조작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게끔 바디 태그 가장 아래에 작성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싱크나 디퍼라고 불리는 속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싱크와 디퍼는 앞서 나왔던 동기적 방식이 아니라 스크립트를 비동기적으로 로드할 수 있는 속성인데 이건 모두 HTML 파싱이 중간에 중단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어싱크는 로드가 되는 즉시 실행을 하는 반면에 디퍼는 비동기적으로 로드를 하되 모든 파싱이 끝나고 난 후에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싱크는 순서가 상관없이 실행되는 경우에 적합하고 디퍼는 순서가 중요할 때는 적합한데요. 어싱크를 먼저 보면 처음에 a.js 태그를 만났을 때 a.js를 그러면 다운로드를 시작을 하겠죠? 그렇지만 파싱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일반 스크립트 태그는 만나면 바로 멈췄는데 어싱크를 지금 썼기 때문에 a.js를 다운로드 시작해도 파싱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파싱이 되기 때문에 다음 b.js의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도 바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쭉쭉쭉 내려가다가 b.js가 다운로드가 먼저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잠깐 파싱을 중단하고 b.js를 실행시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이 끝나면은 파싱이 다시 재개가 되고요. 그래서 a.js든 b.js든 먼저 만나는 건 상관없이 다운로드가 먼저 끝마쳐지는 애를 먼저 실행을 시키겠다. 이런 게 어싱크고요. 중간에 다운로드와 파싱이 비동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디퍼인데요. 아까 발표해주신 자료 보니까 자바스크립트 초기 옛날 코드 보니까 디퍼가 쓰여 있더라고요. 거기 있던 이 디퍼가 이 디퍼인데요. 디퍼는 어싱크와는 다르게 순서를 보장할 수가 있는데 만났을 때 다운로드를 시작하고 파싱이 계속 되는 건 똑같습니다만은 요 전체 HTML 문서를 다 돌면서 파싱이 다 끝나고 돔 트리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절대 실행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돔 트리가 완성되고 나서야 이제 문서에 적힌 순서 그대로 a.js 스크립트 태그가 먼저 위에 있었기 때문에 a.js가 먼저 실행이 되고 b.js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에 적힌 순서를 보장할 수 있었고요. 여기 앞에 나왔던 어싱크는 그냥 순서 상관없이 먼저 다운로드 되는 애부터 실행시키겠다 였기 때문에 순서를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성능 최적화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핵심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리플로우와 리페인트 과정을 줄여야지만 렌더링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유발할 수 있는 스타일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HTML 문서 안에 있는 링크 태그와 이미지 태그를 만나게 되면 이 브라우저가 그걸 파싱해서 돔트리를 생성을 할 때 이 태그 안에 있는 리소스들을 다운을 다 받기 때문에
뭐 필요한 경우만 로딩할 수 있도록 레이지 로딩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CSS와 JS 로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데,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CSS는 헤드에서 빠르게 로드되도록 해서 처리를 먼저 해주고, 또 JS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어싱크나 디퍼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메모리 성능 최적화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